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192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민족 유일당 운동과 더불어 신간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민족 유일당 운동은 민족의 유일,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문화 통치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도에는 평예를 만들어주고 부면에는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이 우리 일본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선 거기에 순응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의회를 만들자, 우리 나름대로 자치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 주장을 자치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간에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중국은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요.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각각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자라고 했었던 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60만 세 운동,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순종의 인산일, 장례식 날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독립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둘로 갈라져서 노선의 차이로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로 돼서 무엇을 하자? 유일당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민족주의자들이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자치론자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도 불러요. 자,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 조선민흥회라는 것을 먼저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회주의자들이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노선을 분열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제휴를 해서, 선생님 앞에 타협적이라고 했나요? 예,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아서 하나로 뭉쳐보자. 그리고 하나로 뭉쳐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우회 선언의 결과로서 1927년 신간회가 창립이 되게 돼요. 신간회 창립은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를 두고서 신간회가 창립이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계속 중복돼서 나오긴 하는데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자치운동 전개가 있었어요. 이 민족주의자들, 일부 민족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치론자 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일본의 타협한 민족주의자들 또는 기회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이들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1920년에 들어와서 국민협회를 만들어서 이 국민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치를 해보자. 두 번째, 이광수, 채린 등이 조선의회를 설립하자 라고 또 주장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자치론, 일제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하는 자치론이 1930년대 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자치론자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비타협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모여서 창립을 하게 된다. 어떤 단체를? 신간회라는 단체를 창립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신간회의 주요 활동은요. 첫 번째 강연회가 있고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하면서 전개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에는 원산 총파업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조사단도 파견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일제가 탄압하고 지도부가 입장이 변화하게 돼요. 쌤이 얘기했지만 이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주의 계열은 우리 공산주의, 코민테른, 나중에 또 세계사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코민테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민족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 민족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코민테른이 입장을 변화해요. 민족보다는 계급을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지도부의 입장, 이 사회주의 계열 쪽 사람들의 입장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타협적 민족운동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치론자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 서로 다투게 되고 분열되게 되고 결국은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에 신간회는 해체하게 되고요. 이 사회주의 계열은 이후 1930년대에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재유, 박헌영 이런 사람들의 그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도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의는 그래도 이 신간회가 약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유지가 됐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였다라는 거. 네, 일제 지배받는 동안에, 강제로 지배받는 동안에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획득했다라는 거죠. 1927년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1927년 말에 가면은 약 100여 개, 국내에 100여 개의 지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생기고요. 최대 140여 개 지회를 뒀는데 일본에도 지회를 뒀었다고 얘기해요. 또한 회원 수도 약 4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일단체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획득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